실전 앞에서 쫄지 말자. 형사사건의 모든 걸 시원하게 알려주는 실전 변호사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저희 오늘 술술 풀리는 썰 어떤 얘기 해볼 건지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제가 20대 때 방황을 한 썰에 대해서 풀어드렸잖아요. 그 로스쿨 들어가기 전까지만 얘기를 쭉 해드렸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4,800회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로스쿨 들어가서는 제가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변호사 시험을 붙은 다음에 변호사 생활은 어떤지, 요새도 변호사가 괜찮은 직업인지, 요새 변호사가 워낙에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변호사들 진짜 월 200, 300밖에 못 벌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안주 중에 하나인 닭발이 앞에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제작진들한테 닭발 타령을 많이 했더니 오늘 닭발을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저희 창모 PD와 함께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부산대 로스쿨을 갔는데 사실은 부산에 그렇게 딱히 연고가 있지는 않았어. 왜냐면 동생이 그때 부산대 약대를 먼저 다니고 있었어. 엄마 아빠도 웬만하면 부산대로 가라 이래가지고 부산대 로스쿨을 가게 된 거고, 처음에 로스쿨 들어갔을 때는 좀 적응을 잘 못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진짜 법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나 스스로도 1학년 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학교에 마음도 못 붙이고 공부에도 마음을 못 붙이고 이런 게 1년 내내 이어졌어.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수업도 잘 안 들어가고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그때 1학년이 130 몇 명인가 이랬는데 부산대 로스쿨은 그냥 단순히 학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등수가 나오는데 등수가 3자리였어. 솔직히 내가 그래도 대학교 때까지 공부를 좀 했으니까 3자릿수 등수가 나는 너무 충격인 거야. 로스쿨도 어쨌든 석사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다 있단 말이야. 성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수님을 내가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이제 했지. 진로 상담을. 공부가 제가 맞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제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있지만 이게 적성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마침 내가 헌법은 좀 잘했어. 이상하게. 그래서 헌법 점수는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자기가 봤을 때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대. 네 답안지나 이런 거를 보면은 소질이 없거나 이런 거 같지 않다는 거야. 적성이 안 맞거나 이런 거 같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막 어쩌고 저쩌고 교수님한테 한탄을 하니까 교수님이 나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하시는 얘기가, 혜진아, 너 스스로 너무 미워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진짜 심적으로 멘탈적으로 되게 약해져 있었나 봐. 나이가 차가지고 로스쿨에 입학을 했는데 로스쿨 안에서 진짜 여자 중에 거의 가장 연장자였거든요. 왜냐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안 가니까 스트레이트 졸업하고 오면은 거의 평균 나이가 25세, 26세 이러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이런데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멘탈이 되게 약해져 있었나 봐. 그래서 교수님이 하신 말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교수님이 딱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막 거기서 엉엉 운 거야. 이유도 모르겠어. 막 엉엉 울고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이러고 와가지고 조금 마음을 다 잡았죠. 2학년, 3학년도 이렇게 보내면 나는 변호사 시험 통과 못한다 라는 위기감이 그때 좀 세게 왔던 것 같아. 변호사 시험이 외부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합격률 50% 이러니까 다른 시험이랑 비교를 했을 때 50%가 합격하는 거면 되게 많이 합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절반은 붙는다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50%라는 게 로스쿨 3학년을 무사히 다 통과를 하고 졸업시험까지 다 통과를 하고 그런 허수가 전혀 없는 숫자의 절반이 붙는 시험이란 말이야. 그래서 50% 합격률이라고는 하지만 쉽지 않은 시험이라서 여기서 뭔가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나 진짜 순식간에 제시, 3시, 4시 막 이렇게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실제로 오탈까지 가는 사람들도 요새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30살에 로스쿨을 갔다 보니까 제시, 3시, 4시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나이가 너무 많아지잖아. 바로 변호사가 돼도 나는 33살인 거야, 이미. 그러니까 위기감이 세게 들었죠. 학교에 정을 좀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친구들도 좀 더 사귀고. 그 전에 우리 동기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가 다른 친구들 왕따 시키는 것 같다. OT도 내가 안 가고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조 같은 거 이미 다 짜가지고 그 안에서 다들 엄청 친해져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이러니까 나 혼자서 되게 독고다이로 살았던 거야. 근데 다행히 로스쿨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각 학부별로 동문회 같은 게 있어요. 나는 이제 부산대 내에서 고대 동문회, 이 친구들이랑 많이 친하게 지낸 거지.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수업 같은 거 관련해가지고 도움도 많이 받고 선배들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조금 애정을 붙이기 시작했고 마스터디도 하고 이러면서 차츰차츰 학교 생활로 편입이 됐던 것 같아. 수험생 생활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게 또 궁금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말 하면 우리 엄마가 진짜 싫어하는데 술을 많이 먹었어. 우리 스터디 하는 애들이 다 술을 좋아했어. 11시까지 공부를 막 열심히 각자
진짜 한 다음에 특정 술집에 우리는 항상 모였어. 거기에 11시에 항상 집합을 해. 1시간 동안 막 미친 듯이 달려. 12시까지 술을 막 먹어. 그러고 집에 12시에 바로 귀가해가지고 쓰러져 자는 거예요. 이제 술 기운 좀 섞여가지고. 저는 수험생 할 때 제 인생 유일하게 엄청나게 규칙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6시, 7시 이럴 때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운동을 해.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한 다음에 학교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순공 시간을 제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아침에 운동해가지고 건강 채워놓고 밤 11시에 술 먹어가지고 건강 망쳐놓고 이거를 계속해서 루틴화를 시켜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친구들이랑 짧게 술 먹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수험 생활을 할 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뭐 한 가지 방법은 필요해. 누군가는 운동으로 풀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을 잠깐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그게 술이었던 거지. 저희한테는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1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도 단순하게 막 노는 게 아니라 또 그때도 공부 관련 얘기도 많이 했어. 최판 어떤 거 봤냐, 뭐 어떤 내용인 것 같냐, 판례 관련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이번 시험에는 뭐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술 마시면서 많이 하고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 생활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스트레스 해소법이 한 가지 정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루틴화 시켜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밤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아, 나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 그게 진짜 우울증 오는 지름길이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루틴화 시켜가지고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게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일 동안 시험을 쳐요. 중간에 하루는 쉬는 날이 있고 4일 동안 시험을 치는데 그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시험을 쳐. 그러니까 진짜 체력 싸움이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인생에서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한 때가 로스쿨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변호사가 됐을 때 사람들을 꿈꾸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해줄 게 있는 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여자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25, 26 막 이래요. 그리고 회사를 좀 다니고 나처럼 다른 경험들을 좀 한 다음에 온 사람들은 뭐 30대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변호사가 됐을 때 검사 판사까지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결국에는 다른 일을 해본 사람들이 변호사가 됐을 때 만족도가 훨씬 높아. 왜냐면 스트레이트 졸업해가지고 로스쿨 온 사람들은 자기 어렸을 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멋있는 변호사 있잖아. 사법시험 출신의 기소성이 엄청나게 있었던 변호사들 있잖아. 사회에서 변호사님 이러면서 존경할 때 그 변호사랑 요즘 변호사 4만 명 시대의 변호사랑은 진짜 위상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요새는 소위 사자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변호사가 너무 많으니까 어디 가서 변호사예요 이랬을 때 우아하는 직업이 아니란 말이야.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온 애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변호사를 하고 싶었던 애들이야. 사법시험 시대의 변호사를 보면서 자라온 애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상 변호사가 됐을 때 예전 같은 존경심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대단히 돈을 많이 벌지도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실망하고 일도 사실은 힘드니까 이렇게 힘들게 일하려고 내가 변호사 됐나? 이러면서 약간 후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다른 일을 하다가 변호사가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조직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 본 사람들이잖아. 대기업 이런 데가 요새 연봉도 굉장히 많이 주고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퇴직 시기가 다가오면은 되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선택지가 좀 늘어나. 자유로워. 내가 기업에서 그냥 회사원으로 있을 때 좀 불안하거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나 조직 생활로 힘들었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변호사가 됐을 때 변호사 자격증이라는 것 때문에 이직도 좀 더 쉽고 내가 다른 일도 좀 해볼 수 있고 공무만 하는 게 아니라 사내변도 가볼 수 있고 공공기관도 가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회사원 좀 불안하니까 자격증이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 좀 더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변호사님 후배 전연차 변호사. 하고 싶으신 약간 조언? 나도 전연차 때 많이 들었던 조언이거든? 일을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했어. 사건 하나하나에 내가 너무 열정을 쏟으니까 그 당시에 선배 변호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사건 하나하나 네 사건처럼 네 가족 사건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빨리 지친다고. 일반적으로 어스도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사건 수가 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으면은 40건에서 60건 정도, 많으면은 80건, 100건씩 가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들을 내가 모두 다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은 진짜 빨리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처음에 선배들이 막 그런 얘기 했을 때에는 먹고 살기 편하니까 일 대충 하니까 저렇게 말하겠지라고 싹수 없게 생각한 때도 있었어. 근데 그게 지금 와서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느 정도 책임지고 있는 일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특정 사람의 인생을 함께 책임져가지고 일부 짐을 지고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열중을 하다 보면은 감정이입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나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너무 크게 받고 결과에 대해서도 너무 힘들어하게 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거리감을 두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요즘에 변호사 하만시대 이러잖아. 변호사가 200~300건 뭐 이런 거 주고 실제로 그런지. 그거는 요새 변호사가 2~300밖에 못 번다라고 글을 계속 올리는 사람을 내가 블라인드에서 실제로 봤거든? 그거는 약간 피코하려고 하는 것 같고 변호사가 2~300을 버는 때에는 수습 변호사 때예요. 우리는 수습기간 6개월을 반드시 거쳐야 돼. 그때는 보통 월급이 250~300 정도야. 진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수준인 거지 그때는. 근데 수습 변호사를 딱 떼고 나면은 세후로 봤을 때 500 이상은 받아요. 근데 다만 개업을 했을 때에는 본인이 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잖아. 이 사람이 개업을 덜컥 해버렸는데 영업 능력이 없어. 그래서 사건 수임을 못해. 그러면은 진짜 200~300이 뭐야 적자일 수도 있는 거지. 수임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평균이 이제 쌓여가지고 변호사들 요새 돈 엄청 못 번다 이런 말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비코고 어느 정도는 현실인 거죠. 개업 변호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완전히 적자일 수도 있다. 오늘은 그래가지고 술을 좀 마시면서 제가 로스쿨 때 어떻게 생활을 했었는지 현재 변호사 세계의 실정이나 이런 게 어떤지 얘기를 해봤는데 로스쿨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좀 흥미로운 컨텐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 저희 컨텐츠가 재밌으셨다면 저희 실전 변호사 채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혹시 변호사라는 직무나 로스쿨 입시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